2016년 3월 8일 JTBC 뉴스룸 방송 도중 속보가 전해집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7살 아들을 학대하다가 길에 버린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아동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하다가 이런 혐의가 드러난 거라고 합니다. 아이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학대당하던 아이가 실종됐다. 처음엔 모두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찾으려고 경찰은 정찰 드론까지 띄웠고 대대적인 공개 수배에 나섰지만 7살 원영이는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끔찍한 행각도 세상에 드러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평택 아동 살해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자, 원영이 사건,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런 아동학대 사건만큼은 진짜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특히나 이 원영이 이 사건은 영화 미스백, 그거에 좀 모티브를 줬던 사건이기도 하단 말이죠. 네, 이게 2016년 3월 8일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경기 평택경찰서가 38살 남성 그리고 그 부인인 38살 여성에 대해서 아이를 학대하다가 길에 버린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처음 전해졌습니다. 당시 입학을 앞둔 아이였는데 학교에 출석 안 하는 걸 학교에서 좀 이상하게 여겨서 신고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실종된 아이가 만 7살 난 신원영 군이었습니다. 친아버지 그리고 의붓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던 상황입니다. 10살 난 첫째도 있었는데 이 큰아이는 친할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계모가 동생과 자신을 학대했다.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정식 수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수사가 시작됐는데 전날 오후에 이 부부가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이 첩보가 들어옵니다. 어허. 아무래도 극단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좀 생겨서 급습을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했는데 이렇게 체포된 이 부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려서 부부싸움을 계속했고 그러다가 길에 버렸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는 실제로 소주 4병 그리고 수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요. 그 다음 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 부부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아이한테 학대한 사실 있습니까?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셨어요? 네, 잘 몰랐습니다. 베란다에서 키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일찍 출근하고 일찍 늦게 퇴근하면서 잘 몰랐습니다. 아니 어디다 유기하셨어요? 왜 애를 길에다 버리신 거예요? 아 살해는 안 어디다 하셨나요? 자, 계모는 안 죽였다. 친부는 모르겠다. 공식 같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고 경찰은 좀 드론까지 띄워서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학대를 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건이 있기 2년 전부터 이 친부랑 계모가 같이 살았는데 그 사고 나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온몸에 반창고, 피투성이, 피멍 이게 늘 달고 살았다라고 하고요. 먹을 걸 제대로 안 줘서 아이들이 아동센터에서 끼니를 때웠고 어떨 때는 센터 와서 배고파서 쓰러지다시피 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이 센터 측에서 이렇게 계속 하시면 우리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라고는 그렇게 뭐 신경이 쓰이면 당신들이 키워라 뭐 이런 얘기가 돌아왔다고 하고요. 이 원영이 누나가 했던 얘기가 좀 충격적인데 동생이 파란색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파란색 밥. 아마도 곰팡이가 핀 밥을 아우. 줬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자, 이 원영이가 이때 7살인데 5살 때부터 이 지경이 계속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학대당하다가 버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계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술에 취해서 길에다가 아이를 버렸는데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장소는 기억이 안 난다. 다만 남편한테는 친정 어머니한테 아이를 데려줬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위 탐문을 해보면 계속 학대도 있었고 1월 7일 날 예비 소집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나가지 않았고 작년 2015년 11월부터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2월 14일 날 이 신용카드로 이 슈퍼에서 뭐 막걸리나 육포, 초콜릿 구입한 사실을 또 경위를 추궁하고 또 이튿날 전날에 CCTV를 보니까 한밤중에 그 친부 아버지 묘가 있는 야산으로 이동한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계모는 또 인터넷으로 살인 몇 년형 이렇게 검색한 점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결국 부부 아이를 살해해서 암매장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살해는 안 했습니다. 죽였어요. 버렸다더니 죽였습니다. 자, 현장 검증 출발하는 모습도 잠깐 보시죠. 학대 사실 알고도 왜 방치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애가 3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누가 먼저 숨기자고 제안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예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화장실에 가두신 이유가 뭐예요? 잘안 들어서요. 애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너무 소름 돋고 똑같이 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갖고 오늘 락스랑 이런 거 준비해갖고 왔거든요. 교수님, 그 락스를 준비해 왔다는 게 무슨 얘기죠? 저게 이제 아이 몸에서 락스로 추정되는 그런 그 섬유화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 몸에서.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목욕탕 같은 데 던져놓고 위에다가 락스를 갖다 이렇게 뿌렸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몸에서 섬유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그 주목을 하는 것이 이 아이 시신이 평택 야산의 친부 아버지 묘 근처에 생매장됐거든요. 안매장됐거든요. 그런데 이 그 아버지가 돌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아까 뭐 어떤 얘기 나왔냐면 막걸리 육포 초콜릿 구입했다 그러잖아요. 예. 제사 지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한 짓이 너무 무서우니까 마음 편해 보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검 결과 이 사인은 굶주림이라든가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이었는데 이 실제로 위 내용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굶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쇠골 뼈가 오래전에 부러졌다가 자연적으로 붙었다니까 치료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찬물로 해가지고 저체온증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 당시에 112.5cm 신장에다가 15.3kg면 또래 그 아이들에 비해서 하위 10% 수준이니까 그야말로 학대와 학대 끝에 아이를 죽여놓고 자기들은 거기다 묻어놓고 제사 지내면서 마음을 갖다가 자기들은 위로를 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 자, 이 기자가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일을 그 2년 동안 겪어야 했는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학대는 2년 동안 내내 이어졌지만 일단 욕실에 감금돼 있었던 게 3개월가량이 됩니다. 그동안 당연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요. 대소변을 못 가린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구타를 당했는데 그러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변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5cm가량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머리에 붕대만 감고 구타가 계속됐고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온몸에 1리터짜리 락스를 2차례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그러던 중에 옷을 벗겨서 찬물 퍼부은 뒤에 방치했고 그 다음 날 숨지게 됩니다. 당시 아이 인기척이 잦아들어서 친부가 화장실 문을 열고 확인을 좀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친부가 병원에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계모가 그러면 우리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난다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숨졌고 이 시신을 이불로 싸서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열흘 만에 결국 암매장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런 사건들 많이 전해드리지만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뭐 밥 안 주고 이런 거 아니 막 락스를 뿌리고 고문을 한 거잖아요, 저거는.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꼭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에 이자들에게 적용한 게 부작위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구해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근데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게 이 사람들이 학대를 해서 그런 거지. 저는 이거를 부작위가 아니라 이거는 명백하게 죽였다라고 봐야 된다고 아니, 당연하죠. 주장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부작위 살인만 적용을 한 거예요. 물론 처벌을 강하게 하긴 했지만 이거부터가 저는 아동학대에서 잘못돼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진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나중에 누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누나는 할머니에게 보내고 나서 이제 원영이만 남았잖아요. 이 계모라는 사람이 저 아이만 없으면 내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재빨리 고아원에 갖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다가 그게 결국에는 아이를 학대하고 굶겨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고요. 진짜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해서 결국 원영이가 이게 숨지고 나서 시신이 여전히 베란다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럼 우리 새로운 삶을 살자, 우리끼리 아이 갖자라고 해서 정관수술 상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도 원영이라고 짓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정관 수술, 아이를 죽이고 나서 정관 수술 보건 상담을 받고 또 새로 그렇게 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짓기로 했다. 하하. 네, 그런데 심지어 사망 추정 당일에 이 친부는 족발이랑 소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술을 더 사오기도 했고요. 이 계보는 모바일 게임 결제를 했습니다. 계보는 이전 해부터 7개월 동안 모바일 게임에만 4천만 원을 썼고 홈쇼핑에서 2천만 원을 썼고 남편 외에는 교류하는 인간관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해 후에 강원도 지인한테 아이를 보낸 것처럼 입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원영이 잘 있겠지? 이런 내용으로 문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알리바이를 꾸민 그리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원영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들리는 대화를 나눠서 일부러 그 대화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사 초기에 아이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찾으면서 이렇게 혼란을 겪기도 했던 거고요. 그만큼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정말 지들이 그렇게 그 알콩달콩 살고 싶었으면 원영이를 친엄마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친모는 또 면접 교섭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부는 친모의 면접 교섭권을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원영이의 이모부 얘기에 따르면 엄마만 좀 봤더라도 이런 어떤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모 아이하고 연락들이 끊기니까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원영이의 누나가 엄마한테 썼던 편지가 당시에 이제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엄마 사랑해요. 아프지 말고 잘 지내세요. 원영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새엄마가 집에 돌아오는 대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밥은커녕 김밥만 먹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사랑해요. 라고 이제 아주 엄마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요. 사건 발생 후에는 원영의 누나는 친모가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뭐 별로 기대는 않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계모가 1심에서는 징역 20년, 그다음에 친부는 15년이 나왔고요. 항소심에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27년하고 17년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부작위한 살인이라는 게 문제다는 지적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어느 날 아이를 흉기로 한 번에 애를 죽인 것과 이렇게 몇 달, 몇 년을 학대를 해서 애가 결국 죽게 만든 것과 아이 입장에서 고통이 어느 쪽이 더 컸을까요? 근데 이게 낮아진 게 결국에는 직접 살인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를 이게 숨진 아이 입장에서는 훨씬 몇 배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 교수님. 제가 오늘 이 원영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저도 오랜만에 리뷰하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지난해 있었던 인천 초등생 시우 있지 않습니까? 네. 완벽히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네. 예? 아니, 이 사건 났을 때 그 시우 친부 계모라는 사람들도 이 뉴스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사람도 아니야 분명 그랬을 거란 말이죠. 예? 자기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거는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갖다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어디서 좀 충격을 받았냐면 아이를 죽이고 난 뒤에 수사 초기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녹음을 한 거, 이 교활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조금 높고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을 갖다 금수 같다, 동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동물들에게 미안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런 사람들을 물론 27년, 17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신상 공개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 참 화가 나네요.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